부산 시민 여러분, 연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박형준 후보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KBS 부산 아침마당을 오랫동안 진행했던 문혜진 아나운서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박형준 후보를 몇 년 전에 썰전과 강적들에서 처음 만났어요. 저도 그때 정확한 논리로 무너져가는 보수를 힘있게 대변하던 그 모습을 보고 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부대변인으로 함께 일을 해보니 박형준 후보의 별명이 미스터 합리주의자인 거 아시죠? 네, 실제로 함께 해보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따뜻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부산시장 되어야겠죠? 더 이상 우리 부끄러운 시장과 함께 부산에서 살아가기 싫으시죠? 공감하신다면 박형준 후보 우리 시민 앞에 서 계십니다. 박형준 힘차게 5번 연호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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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연재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형준 후보의 지지 연설자로 동래구 국회의원이신 김희곤 의원님 연단위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연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래 구민 여러분,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 인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아나운서가 아까 동래구를 이야기 안 했는데 여기는 동래구, 연제구 절반 반반씩 운동하고 걷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 제가 부산시장을 출마할까 마음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웬만하게 생겼고 공부도 웬만하게 했고 그리고 경력도 웬만하게 쌓았습니다. 청와대, 행정부, 국회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박형준 후보가 출마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배운 것도 훨씬 많이 배우고 경력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형준 후보야말로 어디 하나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는 그야말로 완전 무결한 부산시장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곧 조사받으러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 왜 합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약자인 여성을 괴롭히다가 성희롱 성추행으로 낙마하는 바람에 벌어진 선거 아닙니까? 이번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832억인가 그 정도 된답니다. 이 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돈입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국민들의 혈세인 것입니다. 이 선거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선거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선거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조금 유리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그 약속은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은 전부 마타도와 흑색선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도가 극성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는 건 아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괴롭히다가 이번 보궐선거가 생겼다고 그랬죠. 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박형준 후보가 진짜 아무 결점이 없는 무결점 후보가 되다 보니 도리어 흠잡을 데가 없으니 후보 부인의 사업가인 후보 부인의 시시콜콜한 있지도 않은
뭐든 뭐 부동산이다 뭐다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거짓말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괴롭히는 정말 파렴치한 당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투표에 나가서 이 완전무결한 박영준 후보가 부산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발판을 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정권 탈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진정 코로나를 극복하는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연제구 이주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온천천 오늘 봄을 맞이해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봄 햇살도 따뜻하고 정말 봄다운 봄을 맞이하는데 봄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제구 온천천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권 심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을 우리 모두 각성하고 이번에 반드시 박영준 후보를 우리 연제구 중앙대로 천번지 시장실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승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함치고 있는 저는 연제구 국회의원 이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민주당은 눈만 뜨면 마타도요 눈만 뜨면 흑색선전입니다. 정책이라고는 단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산시장 선거가 정말 슬프고 부끄러운 선거임에도 자기들의 반성은 한마디 없고 자기들의 쇄신이나 정책은 한마디 없고 오로지 상대편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혐오할 분위기를 이 민주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선거운동원들 여기 왜 다니십니까? 어떤 양심으로 이 온천천을 거닐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서 계신 부산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을 부산의 고원이라고 할 수 있을 우리 온천천 이제 우리 박영준 우리 후보님을 시장을 만들어서 더 생태적이고 더 주민 친화적인 온천천을 만들 우리 약속 한번 받아내고 나면 그게 오늘의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온천천은 금정을 시작하여 동네를 거쳐 우리 연제구를 지나 수용으로 흘러갑니다. 정말 많은 연제구민, 동네구민, 그리고 금정구민, 부산시민, 그리고 여기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법안 발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훌륭하신 박영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모셔놓고 우리가 거닐고 우리가 매일 숨쉬는 이 공간을 부산 최고의 공원으로서 수비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표정이 하시겠다는 표정으로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땡볕에 서 계신 여러분들 꼭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합시다. 비록 슬픈 보궐선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산시장,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임을 우리 모두 각인합시다. 자, 우리 박영준 구호 세 번만 제가 하겠습니다.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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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동래구 김희곤 의원님, 연제구 이주환 의원님 두 국회의원의 지지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산 시민공원에서 또 유세가 있었어요. 그때 박형준 후보께서 이제 곧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자신들의 잘한 실적을 내세우면서 한 번 더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내세울 실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상대 후보 깔치 뜯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깔치 뜯는다는 부산 사투리 여러분들 아시죠? 할퀴고 뜯다라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로지 상대 후보 깔치 뜯는 선거를 하고 있는 민주당, 현명하신 부산 시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에 절대 속지 않으실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에 집 한 채 없는 후보가 진정 부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족들 모두 부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진정 부산 사람입니까? 부산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30여 년간 교수직을 하면서 살아온 진정한 부산 사람이 박형준 후보라고 생각되신다면 박형준 크게 3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준! 박형준!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박형준 후보와 동래구 김희곤 의원님, 연제구 이주환 의원님 3분 손 맞잡고 우리 동래구, 연제구 구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 여기 방역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스크를 조금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천전에 오니까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정말 이 천이 흐르고 이 천도 사실 박관영 의장님 때부터 청계천보다 먼저 시작한 온천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만개를 해서 바로 이 만개한 벚꽃과 함께 이 동래구와 동래구와 연제구 그리고 우리 부산을 이렇게 아름답게 빛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일찍 이렇게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기대를 보내고 성원을 보내줬습니다. 대통령 선거 미뤄졌죠. 지방선거 확실히 2018년에 싹쓸이 하도록 해줬습니다. 지난 총선 또 확실히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선거마다 국민들이 확실히 미뤄졌으면 그 확실히 미뤄진 보답으로 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주 그럴듯한 거룩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여러분들 이 약속 하나라도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살리겠다고 이 정부 난리를 쳤습니다. 집권하자마자 소득주도 성장이다. 저도 경제학 좀 압니다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경제학 교과서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꺼내들더니 결국 하는 일이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보다는 어려운 분들 소득 줄이는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특히 하위 20% 계층의 소득, 자산, 근로소득 다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격차를 더 확대해 놓고 자신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부다, 서민을 위한 정부다, 일자리 정부다, 말로만 그렇게 떠들어 놓고 결과는 완전히 딴판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이 오죽 기업하기 싫으면, 소상공인들이 오죽 장사하기 어려우면, 야 이제 장사 못하겠다, 이제 기업 때려치우고 외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만들고, 자신들은 이론은 옳은데 실천이 좀 잘못됐다, 엉뚱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 딱 만들어 놓고 일자리 늘리는 거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계속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이틀 만에 일자리 상황판 걷고,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195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70만 개의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났습니다. 19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도 시원찮을 통해 195만 개의 일자리를 줄인 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입니까? 일자리를 파괴한 정부입니까? 그 피해를 우리 부산이 고스란히 입은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떠나는 그 자리를 아무도 메꾸지 못하고, 그러니 기업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몰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 안 되니 우리 소상공인들 다 죽겠다는 소리 나오고, 이런 악순환의 부산 경제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어제 천안함 추모를 위해서 건국고등학교에 우리 이상과 중사위 추모비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정무수석을 했습니다. 그 정무수석을 하면서 천안함이 일어났을 때부터 진상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낱낱이 봤습니다. 그것은 더도 덜도 않는 바로 북한의 소행이고, 김정일과 가장 측근인 그 당시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모든 증거와 국제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북한의 소행이다? 의심된다? 나만의 자작극 아니냐? 또 우연한 사고 아니냐? 별의별 말 다 하면서 이 천안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이 젊은 용사들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선거에서 좀 어떻게 만회해볼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추모식에 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북한이 소행이다, 이 말 한마디 듣기를 기대했는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저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혹시 뭐라 그럴까봐 그럽니다. 북한이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삐낄까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정권 들어서 북한 핵무기를 남북 평화를 통해서 없애겠다 그 주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북한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인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굴욕적으로 참고 그 인내심 하나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인내심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하고 바꾼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어제도 우리 머리 위로 탄도미사일이 팡팡 쏘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다 만들었다고 핵무기 강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북한이 실제로 단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 놓고 안보 제대로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도 사이가 역사상 가장 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일본하고도 최악이고 중국하고도 별로 사이 안 좋고 북한하고 사이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북한하고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외교정책 실패하고 안보정책 실패해서 결국 키워준 거는 북한이 핵무기가 있도록 키워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외교, 안보, 경제 실정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란 무엇입니까?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한 번 더하게 만들어주고 잘 못했으면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나 민주당이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심지어 법치까지 모두 흔들어 놓고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 때문에 부산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선거에서 민심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연제구의 이주환 의원님 그리고 동래구의 김희곤 의원님 다 부산이 앞으로 크게 키워야 될 정치인입니다. 제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속이 꽉 찬 정치인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더 좋은 게 있어요. 저보다 얼굴은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아니네. 우리 이지환 의원님이랑 김희곤 의원이 저보다 잘생겼네요. 근데 더 좋은 건 사람이 뭐 얼굴 좀 잘생기면 뭐합니까? 마음이 좋고 인성이 좋아야 양심이 바로서야 그래야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야말로 양심이 있고 인성이 좋고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따뜻하게 챙길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자 부산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두 분 제가 꼭 소개해드려야 될 두 분이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한 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 경제부 시장을 하다가 이번 경선에서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경선에서 당당 2위를 하고
깨끗한 경선을 하고 경선 끝난 다음에 또 깨끗이 승복해서 오로지 우리 국민의힘 시장 만들고 박형준 시장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우리 부산 살리겠다. 그리고 본인이 내건 정책들 다 박형준 시장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저하고 함께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우리 박성훈 전 경제부 시장 이 자리에 나왔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양반은 확실히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확실히 젊고 앞으로 우리 부산이 키워야 될 인재입니다. 또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또 저하고 같이 경선을 했는데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 런던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뇌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부산에서 새로운 부산의 미래를 열 신산업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야말로 신산업을 실제로 만들어서 키우고 또 그것으로부터 부산의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젊은 인재 우리 전성화 박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또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많이 안 나오셨지만 우리 국회의원 모두 당협위원장 모두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선 후유증 하나도 없이 모두 한 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여러분 왜 똘똘 뭉쳤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산을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바로잡고 그래서 대한민국 바로잡으면 우리 부산을 그 기초 위에서 더 잘 살게 하고 더 뻗어나게 만들고 더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국정에 대해서 민심의 몽둥이를 반드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리더십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그런 굳건한 의지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대 정권을 잡은 정당이 이렇게 엉터리 선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울산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지금도 미적미적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장선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책을 얼마나 잘했는데 이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를 조금 더 밀어주세요. 이래도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유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찍어줄까 말까 한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상대 후보 깔치 뜯어서 그야말로 성적 1등하는 학생을 학교 못 나오게 해서 혼자 시험 쳐서 혼자 1등하겠다는 이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정당 그런 여당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온갖 과거 우리 정치의 금도로까지 여겼던 사생활까지 파내고 심지어 드론 띄워갖고 사생활 침해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악당들이 총을 막 쏴서 주인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 그 주인공이 총을 막 맞는데 뿌연 연기가 거기에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연 연기 사이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무 이상 없다는 듯이 아주 딱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10방 의혹을 제기하고 10번의 총을 쐈지만 모두 헛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국제신문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고 김영춘 후보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온갖 의혹을 제기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줬으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국제신문 유튜브를 보시고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얼마나 작은 걸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고요. 저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았고 저 그렇게 불법 비리 특혜 이런 것과 가까이 하면서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을 삿되게 이용하지 않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저에게는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부산이라는 가치, 그 공적 가치를 중심으로 제 인생 20대부터 지금 제가 환갑이 넘었습니다만 40년 동안 오로지 그 공적 가치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감히 보고드립니다. 그 공적 열정을 중심으로 제가 부산에 반드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간절한 염원 제가 떠받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박형준이는 개인 박형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가 바로 김의곤 의원이고 여기 있는 제가 바로 이주환 의원이고 여기 있는 제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박형준이고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이고 여러분과 제가 부산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부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여러분들이 강력한 민심의 회초리를 들고 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박순자 전 의원님이 자리를 해주셨고 또 김성원 국회의원님도 자리를 해주셨답니다. 다 격려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두 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이 자리에 우리 부산이 낳은 큰 정치인 김영호 국회의장님도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박수로 한번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우의 일부입니다. 얘가 아이고 반갑다. 우리 사진 한 찍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 우리 사진 한 찍어주세요. 사진 한 찍어주세요. 일어나가지고 보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언제든지 소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지역 그리고 이 자리에 그 공적 열정